오늘 밤 양말을 벗은 직후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피부에 깊고 붉은 압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혹은 굳이 보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마치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통증 말입니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종아리 경련이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하체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 시니어분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증거나 평생 안고 가야 할 심혈관 질환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다리의 중압감과 부기는 영구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일 뿐입니다.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근육 펌프가 제 기능을 못해 다리에 피가 갇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고무적인 사실은 단 20초간의 표적 근육 활성화를 통해 혈액 흐름을 완전히 재설정하고 고인 수분을 즉각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의학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더 젊게 느끼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본의 최고령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의 혈류 상태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30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리 근육을 강력한 혈액 펌프로 바꿔주는 3가지 앉아서 하는 운동과 치유를 앞당기는 3가지 생활 습관도 공개합니다. 총 소요 시간은 10분 미만이며 일어설 필요조차 없습니다. 박사님, 시니어들이 다리 부기를 방치하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합니까? 존, 그것은 정체된 혈액이 혈전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하체에 머물면 대사 폐기물이 쌓이고 조직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해 통증과 부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천연 펌프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순간 완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펌프를 다시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군요. 어서 운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그 전에 30초 진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의자에 앉은 채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작 점수는 5점입니다. 제가 5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내 온도가 적당한데도 발이나 발가락이 차갑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1점을 뺍니다. 이는 따뜻한 혈액이 말단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일과를 마친 저녁에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합니까? 그렇다면 1점을 감점하십시오. 그 중량감은 물리적으로 수분이 다리에 고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세 번째는 저녁에 발목 주변이 붓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해당하면 1점을 뺍니다. 네 번째,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까? 그렇다면 1점을 감점하십시오. 경련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리에 새로운 실핏줄이나 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1점을 빼시면 됩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5점이라면 순환이 아주 원활한 상태입니다. 3점이나 4점은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2점 이하라면 오늘 내용에 각별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수가 낮을수록 앞으로 2주 동안 경험할 개선 효과는 훨씬 드라마틱할 것입니다. 아주 멋진 도전이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본인의 점수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기록하는 첫날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2주 후에 이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 스스로 치유의 증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운동에 앞서 60세 이후에 왜 다리에 혈액이 갇히게 되는지 그 원리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짧게 설명하죠. 심장은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 것은 쉽지만 중력을 거슬러 다시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리 정맥 안에는 혈액이 위로만 흐르게 하고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작은 일방통행 판막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판막들이 약해져 혈액이 아래로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판막이 약해졌을 때 무엇이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립니까? 바로 근육 수축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정맥을 물리적으로 압박해 혈액을 위로 강제 이동시킵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펌프가 멈추고 혈액순환 수치가 급감합니다. 그 감소 속도가 꽤 빠르지 않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무릎 뒤 혈류를 측정해보면 겨우 30분 만에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60분이 지나면 정상 혈류의 절반 수준인 50%까지 급감합니다. 이것이 혈전이 형성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장거리 비행 시 발을 계속 움직이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이해되는군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단 20초간의 표적 종아리 근육 활성화만으로도 혈류를 거의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 한 잔을 따르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이죠. 이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화면을 보며 동작을 정확히 따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동작인 앉아서 걷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등을 펴고 양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몇 센티미터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이어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두 가지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째, 반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들어 올리십시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발을 바닥에 내릴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사뿐히 내려놓으십시오. 발이 바닥을 쾅 치고 있다면 너무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려놓는 동작은 내려가는 순간에도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는 시계 초침처럼 일정하게 1초에 한 번씩 들어 올리며 서두르지 마십시오. 혈액순환은 느리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60초 동안 지속하면 허벅지에 따뜻한 열감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온기가 느껴지는데 기분이 아주 좋군요. 그것은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근육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세워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일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앉아서 다리 펴고 발가락 뻗기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펌프와 종아리 펌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천천히 앞으로 펴니다. 다리를 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발레리나처럼 발가락을 몸 바깥쪽으로 쭉 뻗으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끼며 2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 종아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발을 바닥에 내립니다. 이때 정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릎을 펼 때 허벅지 근육이 큰 정맥을 압박하고 발가락을 뻗을 때 종아리 근육이 깊은 곳에 정맥을 쥐어짜입니다. 다시 발가락을 당기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신선한 혈액이 정맥을 다시 채우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발목부터 골반까지 혈액을 한 번에 씻어내는 과정이죠. 다리마다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심부정맥을 직접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뻗는 동작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만약 무릎이 좋지 않아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이 힘들다면 어떻게 하나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펴십시오.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어도 발가락 뻗기 동작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펴지 않고 발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발가락만 까딱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걸음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운동에 앞서 이 영상이 다리 부기로 고생하는 다른 시니어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첫 번째 운동인 앉아서 종아리 펌프 동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2의 심장 활성기라 부릅니다.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리드미컬하게 지속하여 고인 혈액을 밀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앞꿈치와 발가락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한 채 양쪽 뒤꿈치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정점에서 종아리를 꽉 조였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종아리로 젖은 수건을 짜낸다고 상상하며 계속 반복하십시오. 약 30초 후 종아리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충분히 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너무 뜨겁게 느껴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총 2분간 지속하십시오. 식사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때 등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한 발씩 번갈아 하거나 앞꿈치 밑에 두꺼운 책을 받쳐 가동 범위를 넓혀 보십시오. 전체 루틴인 앉아서 걷기 60초 다리 펴기 다리당 10회, 그리고 종아리 펌프 2분까지 합쳐도 겨우 5분 남짓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루틴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수분이 정체되기 쉬운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하십시오. 단 주의할 점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계로 돌아가면 신장에서 이를 걸러내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하면 밤새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몸이 수분을 처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주 유용한 조언입니다. 이제 약속했던 혈액순환을 돕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좁은 정맥을 통과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낮에는 물을 적게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곤 하는데 이는 낮 동안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저녁 부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해결책은 오전과 낮 시간에 하루 수분의 대부분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활동 시간에 혈류가 원활해지고 하체 부종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둘째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인 비트입니다. 비트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은 다리를 꼬고 앉는 것입니다. 다리를 꼬면 무릎 뒤 주요 정맥이 물리적으로 압박되어 심장으로 가는 통로가 꺾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20대 20 규칙입니다. 30분만 앉아 있어도 혈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막기 위해 20분마다 20초간 종아리 펌프나 제자리 걷기를 해주십시오. 단 20초가 순환의 시계를 다시 맞춥니다. 하루 10시간을 앉아 있다면 30번의 신선한 혈류를 보낼 수 있는 셈이죠. 박사님, 이것은 단순히 부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체된 몸을 수동으로 깨우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길 원하며 우리는 단지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을 실천하고 다리 꼬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2주 동안 매일 반복한 뒤 다시 이 영상을 찾아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점수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